안녕하세요. 독서육아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이렇게 보정되는 동영상 앱에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게 1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 앱을 켜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혼자 일어나서 씻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스스로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손을 스스로 씻고 숙제를 하고 학원을 가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 척척척 하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아이일까요? 맞아요. 그런 아이도 자기주도적인 아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아이, 당연히 자기주도적인 아이겠죠. 그럼 여기서 그 자기주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정해준 틀 안에서 하는 아이가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 모두가 자기주도적인 아이일까요? 짜여진 틀 안에서 쳇바퀴 돌듯 주어진 그 안에서 스케줄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이런 아이를 자기주도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좀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뉴스에서 예전에 그 헬리콥터맘, 뭐 무슨 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미리 뭐 이렇게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아이 걸 다 해결해주고 다 대신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대학교 수강 신청조차 하지 못해서 엄마가 대신 수강 신청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과연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준 친구들이 있었을까? 아마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굉장히 창피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수강 신청을 하고 무슨 수업을 뭐 교양 같은 과목은 내가 선택했을 때, 제가 알아서 선택해서 들었지 부모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대학생인데 수강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또 뭐 과목마저도 엄마가 선택해주고 이런 거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정도면 이제 성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강 신청 방법을 몰라서 엄마가 대신해주고 과목도 골라주고 이거 좀 심각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책에서 저는 다 배웠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4가지 방법,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 방법을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이가 하루 종일 쳇바퀴 엄마가 짜여놓은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학원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아이가 정말 그 시간은 그냥 오로지 아이만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 학교 끝나면 태권도를 다녔는데 그거 하나 다녔는데 다른 학원을 끼워넣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2시나 3시나 이렇게 끝나고 와요. 그러면 태권도를 뭐 1시간 정도 하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와 아이들이 약속한 시간이 6시였어요. 6시까지는 집에 와라. 그럼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6시에 들어오는데 6시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하면 뭐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또 저녁 시간 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조금 놀다가 뭐 숙제하다가 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엄마가 6시까지 너네가 학교 갔다 와서 태권도 갔다 오고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 그거는 너희들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그 시간을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든 대신 엄마한테는 뭐 전화하고 친구네서 논다고 얘기를 하든 뭐 집에서 무얼 하든 엄마는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봤자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른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이렇게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뭐 하고 놀아야 할지, 내가 무언가 뭐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까? 무엇을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하려면 스스로 계획도 세워봐야 되고 목표도 설정해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실행도 해봐야 되고 그 실행한 것에 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 놀이든 게임이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없다면 아이들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아이들한테 선택권, 기회를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요즘 놀이 같은 거 있어요. 아이가 가짜 놀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가 놀 때 정말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놀고 싶은 대로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하고 놀아라고 어떤지 장난감을 준다던가 블럭을 준다던가 다 무슨 아이들 뭐 창의력 발달, 사고력 발달 뭔가를 목적을 가진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스스로 뭔가 선택을 하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재미없으면 다른 걸 놀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이 많아지면 뭐 그 선택권에 있어서 선택하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를 할 텐데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엄마가 요건 요렇게 놀아야지 저렇게 놀아야지 벌써 이렇게 다 옆에서 참견 아닌 참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아이에게 그런 시간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학원을 보내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수학학원을 보낸다고 쳐볼게요. 아이가 이제 수학이 조금 떨어져서 수학학원을 결정해야 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가 우선 다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를 아이를 보내요. 엄마가 봤을 때 뭐 성적을 잘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아이랑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엄마가 알아봤는데 어떤 학원이 있고 뭐 요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너는 어떤 학원을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니? 아니면 학원을 가는 게 좋겠니? 뭐 이런 집에서 엄마랑 학습지를 풀까?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끌려가서 공부를 하는 느낌은 아니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물론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뭐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요거는 요런 게 좋고 요건 나쁘고 요걸 스스로 이렇게 좀 선택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감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선택이 성공하면 이렇게 선택이 올바르면 좋겠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당연하게 뭐 후회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잘했다면 정말 너의 선택이 탁월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라고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저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 못하면 엄마는 더 못했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잘하게 되던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니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서툴지만 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엄마가 또는 아버님이 리더보다는 아이한테 조력자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남편을 좀 팔게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여기다 사진을 올릴 건데 아이들이 4살, 5살 때 이제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쉬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생일 선물로 받은 도미노가 있었어요. 근데
4살, 5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도미노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데, 아이들이 막 소근육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놓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이렇게 맞아서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게도 놓고 너무 엉망으로 어설프게 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은 그걸 보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어. 저렇게 서툴러선 안 되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일명 지적질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이제 간섭을 하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빠도 다 어렸을 때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거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좀 이렇게 사태가 안 좋아졌어요. 좀 냉랭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들은 순해서 그냥 이렇게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반면 저희 딸은 조금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빠 미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아빠가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고요. 딸은 아예 자기가 놀던 도미노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남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혼자 2시간 동안 이렇게 상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이제 구슬이 굴러가면 도미노가 다다다닥 쓰러지게끔 2시간에 걸쳐서 그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원래 누구의 놀이였을까요? 아이들의 놀이였어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었죠? 아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엄마 말이 아빠 말이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아빠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한 명은 아예 관심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게 바로 되게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거 아닌데? 아이들 삶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제 삶의 주인공도 저예요. 근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내 삶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무기력해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들도 자기가 본인들이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그 자기 놀이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결국 누가 주인공이 된 거죠? 아빠가 주인공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인생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서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취감도 맛보고 실패하면 또 보완하는 법도 배워보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좌절하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힘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없이 그 모든 걸 엄마들이 빨리빨리 엄마가 이끄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애들이 요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게 되게 빨리 하죠. 답답하고. 그런데도 그냥 일단, 그래, 너 하고 싶어. 그럼 칼질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저기 가 있어요. 한번 해봐. 그리고 저기 가 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가 해봐. 그리고 얼마 전엔 저희 아들하고 딸이 제가 주말에 이제 늦잠을 잤는데 유튜브 보고 치즈 폭탄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데이지만 않게 조심하고 칼질하는 거 조심하고 너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이제 안방에서 둘이 이렇게 수다 떨고 있었어요. 다 됐다 그래서 나갔더니 정말 유튜브를 보고서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첫 번째, 밥을 넣는다, 치즈를 넣는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타지도 않게 정말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야, 이거 타잖아, 조심해,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건데, 그냥 아예 이렇게 들어가서 네가 알아서 해봐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 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 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막 이 지적질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을 것 같을 때는 일단 이렇게 잠깐 외면하고 저기 가 있다가 다시 옵니다. 왜냐면 저도 막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막 이제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욕구를 조금 할까 싶어서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이렇게 오고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주도적인 아이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감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서 또 아이들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막 정말 자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실패했지만 그래 내가 요것만 조금만 보완하면 조금만 더 고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너무 아이 인생에 아이의 좋은 조력자가 되는 건 좋지만 아이를 너무 이렇게 끌고 가는, 어디서는 이렇게 아이를 질질 끌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본인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이 아닌,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이는 본인이 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행복한 삶을 잘 꾸려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워낙 부족한 엄마라서 자꾸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서 자꾸 제가 못하는 거는 이렇게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무조건 모든 걸 잘해요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하면서 또 깨닫고 또 반성하고 이러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엄마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조금 성장하는, 너무 왕창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엄마가 우리 되자고요.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구독자분이 생기고 공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보면 제가 또 힘내서 좋은 영상 올려야지, 이런 게 힘이 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